네, 안녕하세요. 경기대학교 교정보호 전공 19학번 지혜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지심리학 11주차 언어와 사고의 마지막 영상으로 이번 마지막 영상의 소제목은 모국어는 과연 사고를 결정하는가입니다. 인간은 모두 태어나면 그 자신이 속한 사회,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걸 모국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배운 그 모국어의 문법 구조와 어휘 체계가 과연 우리의 사고방식과 세계를 인식하는 능력까지 모두 결정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수많은 논쟁을 낳은 언어 상대성 이론, 즉 사피어-워프 가설의 핵심입니다. 이 가설은 과거에 한때 언어학계를 지배하는 절대적인 가설이었으나 현대 인지심리학의 강력한 실험적 증거에 의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사피어-워프 가설은 언어가 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두 가지 입장으로 대립하게 됩니다. 첫 번째, 강한 주장인 언어 결정론은 언어가 우리의 사고를 완전히 결정하고 지각의 한계까지 정한다는 관점입니다. 반대로 약한 주장인 언어 영향론은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강한 주장인 언어 결정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사고를 완전히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관점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강한 주장인 언어 결정론입니다. 언어 결정론은 극단적으로 인간이 배운 모국어에 특정 개념을 표현할 단어가 없다면 그 개념 자체를 사고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 워프는 호피족 언어에 과거 시제가 없어 그들이 서양인처럼 시간을 선형적으로 사고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호피족이라는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의 언어에는 과거 시제가 없었던 겁니다. 이를 보고 워프는 그들은 서양인처럼 시간을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라고 사고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즉, 언어 결정론에 의하면 언어는 사람의 사고를 가두는 감옥이 되는 셈입니다. 딱 주어진 자기가 처음에 배운 그 모국어 틀 안에서만 사람이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갇혀 그 언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풍부한 사고를 방해하고 사고를 가두는 이런 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이러한 사피어-워프의 주장은 1970년대 이후에 나타난 강력한 실험적 증거들에 의해서 반박되기 시작했습니다. 인지심리학자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인지 능력이 언어의 구조와 일정 부분 독립적임을 증명했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이 분은 하이더라는 분입니다. 이 하이더의 연구는 색채 지각 영역에서 결정적인 반박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색깔 단어가 부족한 잠시만요. 색깔 단어가 부족한 부족민들에게 색채를 구분하도록 한 결과 그들은 비록 단어는 없었지만 전형적인 빨강색이나 파랑색 등을 정확히 지각하고 구별해낼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색깔 단어, 그냥 이건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 보라색이다 이렇게 딱히 정해놓지 않고 살아가는 부족민들에게 이렇게 그 색깔을 보여줬을 때 그거를 지칭하는 단어는 없지만 빨간색, 파란색을 구별을 하고 이거랑 얘는 다른 색깔이다 이렇게 지각을 하고 구별을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런 하이더의 실험은 언어적 표현이 부족해도 인간의 기본적인 지각 능력은 언어와 독립적으로 존재함을 입증합니다. 인간의 뇌는 언어와 무관하게 모든 문화권에서 보편적인 생물학적 인지 기제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사고의 한계가 단어 수에 의해 결정되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몰트의 용기 구분 실험이 있는데요. 이건 역시 하이더의 비판을 뒷받침하는 주장이 됩니다. 스페인어 사용자들은 영어처럼 다양한 용기를 구분하는 단어가 부족했지만 실제로는 형용사나 맥락을 통해서 그 용기의 기능적인 특성을 유연하게 구별하며 사고하고 있었습니다. 즉, 단어가 없다고 해서 사람의 개념적 사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것을 지칭하는 단어는 없지만 인간들은 그것을 지각하고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언어의 제한을 창의적으로 우회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인간은 언어의 생산성을 활용하여 단어를 조합하거나 설명을 추가하여 복잡한 개념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단어들을 조합하고 있죠. 이렇게 단어를 조합하거나 추가하면서 복잡한 개념을 인간은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언어는 개념의 표현 수단일 뿐 절대적인 한계, 인간의 사고에 한계를 짓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약한 상대성 이론인 언어 영향론입니다. 현대 심리학은 언어가 사고를 결정하지는 않지만 영향을 미친다는 이 언어 영향론의 주장에 수렴합니다. 이 앞에 보이는 이분은 브로디츠키라는 분인데 이 브로디츠키의 연구는 언어가 사고의 방향이나 주의 집중을 유도하는 프레임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공간 개념을 언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사물을 기억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는 인간의 사고를 제한하는 감옥이 아니라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고 조직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안내자입니다. 모국어는 우리의 사고의 습관을 형성하지만 그 습관은 모국어에 의해 제한되는 게 아니라 학습을 통해 바꿀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언어는 인간의 사고를 확장시키고 복잡성을 담아내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상으로 인지심리학 11주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